안녕하세요. 새로운 경험 관리 시대 SAP 퀄트릭스로 찐팬 확보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AP 코리아 박찬영 SAP 박내성입니다. 경험 관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SAP에서 고객과 직원의 경험 관리 솔루션인 퀄트릭스에 대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경험관리의 개념, 고객과 직원의 경험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트릭스 라이브 데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MZ세대란 밀레니얼의 M과 제네레이션의 Z가 합쳐진 말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M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의 합성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스스로의 만족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투입하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MZ세대를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 타겟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건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와 더불어 우리는 즉 경험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험경제란 소비자들이 수량과 같은 가격 수치에 따라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매 과정 전반에 걸친 경험에 의해 구매 결정을 내리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입니다. 경험 경제 시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객의 변화, 두 번째로 기술의 변화, 마지막으로 제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불만족 고객의 80%는 브랜드 교체를, 95%는 경험을 주변인에게 이러한 불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객들이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매 과정 중에 발생한 경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B2B 고객들도 B2C 고객과 마찬가지로 같은 경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의 변화입니다. 고객 한 명당 평균 6개의 구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앱 채널 보유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70% 이상의 고객들이 기업 광고보다는 SNS 인플루언서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 커머스 채널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구매를 달성하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시가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변화입니다. 제품에 대한 기술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또한 구독 경제로 변화하고 있어 고객과 엔드투엔드의 경험 만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경험 경제를 맞이했으며 이에 따라 경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험 경제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중요해진 만큼 많은 기업들이 경험 관리를 잘 하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CEO들은 본인의 회사가 고객들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약 80%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똑같이 고객에게 했을 때 고객의 약 8%만이 동의한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기업이 제공하는 경험과 고객이 느끼는 경험에는 72%포인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모든 기업인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의 차이를 줄이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혁신이 가능해지는데요. 고객의 경험의 차이를 줄이면 새로운 경험을 느끼고 기업에 있어 지속 가능한 팬이 되기 마련입니다. 고객 경험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경험과 직원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약 69%의 기업 내 관리자들은 본인의 회사를 타인에게 좋은 직장이라고 추천할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38%의 직원들만 본인의 회사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직원의 업무 몰입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퀄트릭스는 다양한 경험 중에서도 고객의 경험과 내부 직원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익스피리언스 갭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경험 관리가 왜 중요한지 개념과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음으로 고객과 직원의 경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경험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중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비즈니스의 변화가 빠르고 고객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핀테크 플랫폼인 토스의 경우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채워주는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반응을 빠르게 살피고 이를 어플리케이션에 새롭게 반영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었는데요. 플랫폼 산업에서 저희 SAP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객 경험 및 직원 경험의 소비자에 대한 실시간 분석을 통한 플랫폼 개발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플랫폼 사용자의 개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향상과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과 직원 경험은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요? 단순히 일회성 마케팅 캠페인이나 고객 서베이로부터 시작되면 진정한 고객, 직원 경험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객과 직원에 대한 경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의 포인트가 아닌 엔드-투-엔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고객의 마음속의 생각과 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경험을 개선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 중심적 경영이 있어야 차별화된 경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최근 많은 게임, 플랫폼, 금융 기업에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와 같이 플랫폼 기업에서는 인재 하나하나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인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고액 연봉을 주며 치열한 인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복지 등 직원이 회사에서 느끼는 모든 경험 또한 중요한데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퇴사하는 시점부터 단순히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입사부터 퇴사하는 그 시점까지 모든 사이클에서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직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개선을 위해 기업은 사업가치 극대화 관점에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고객 경험을 제품, 브랜드, 채널 등 전체 사이클에서 분석해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수익성 부분과 연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 경험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측정 가능해야 하며 비즈니스 성과 측면에서 연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퀄트릭스는 어떻게 경험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업 내부의 영업, 생산, 재무, 인사와 같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 데이터를 파악하고 예측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오랜 시간 동안 CRM, ERP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러한 운영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험 데이터를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고객과 직원의 피드백을 받아서 액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뒤에 예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아이템을 삭제했다고 가정했을 때 냉장고와 같은 카테고리 데이터,
3일 전이라고 하는 시간 데이터, 그리고 자사 온라인몰이라고 하는 장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에 속합니다. 퀄트리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객이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소, 시간, 카테고리와 같은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입니다. 기업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 가격 할인이나 쿠폰을 제공해주며 SNS로부터 소셜 피드백까지 예측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객 경험을 설명드렸다면 직원 경험에서 퀄트리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라이프 사이클 기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용, 그리고 적응, 직원이 업무 성과를 내고 퇴사하는 과정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입사와 퇴사에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닌 각 시점에 피드백을 받아 직원 경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합니다. 앞서 예시를 바탕으로 퀄트릭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슨입니다. 퀄트릭스는 웹, SNS,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과 접목이 가능한데요. 고객의 인풋 및 맥락에 따른 대화형으로 가장 중요한 행동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문 로직을 보유하여 질문의 타당성 검토를 분석하고 이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개의 언어로 자동 번역이 가능하며 템플릿 또한 보유하고 있어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애널라이즈입니다. 퀄트릭스는 변수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미래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워드 클라우드와 같이 고객의 문맥에 대하여 의미 분석을 통해 언급 횟수 및 긍정, 부정적 견해에 대한 확인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웹과 어플리케이션 분석, 소셜 미디어 분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트입니다. 다양한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데요. 이메일이나 슬랙, 세일즈포스, 그리고 어도비와 같은 타사 어플리케이션 또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부의 담당자, 조직, 기한 등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 액션을 생성 가능하며 실행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즈니스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퀄트리스는 이러한 기능에 더하여 분석을 위해서 5가지 분석 툴인 IQ 시리즈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장이나 문맥을 통해 분석하여 통계 가능한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인 텍스트 IQ.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핵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드라이버 IQ.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R이나 파이썬 없이 전문적인 통계를 도와주는 스탯 IQ.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프레딕트 IQ. 마지막으로 실시간 동영상이나 음성으로부터 추출하여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보이스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IQ 시리즈 중에서도 텍스트 IQ에 대해서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텍스트 IQ는 최신 인공지능 및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 즉 문맥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게임을 하고 남긴 댓글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고객이 남긴 어플리케이션 평가 댓글과도 연계가 되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퀄트릭스의 활용 사례와 솔루션 라이브 데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퀄트릭스 영업 담당이신 박래성 파트너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순서로 앞서 들으셨던 퀄트릭스의 다양한 장점들 그리고 기능들을 활용해서 다른 글로벌 고객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퀄트릭스에 대한 실제 라이브 솔루션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퀄트릭스는 전 세계 13,000개 이상의 고객들이 사용 중인 그런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산업에서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서도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포춘 100대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퀄트릭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가치에 기여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경험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딜리버리 히어로나 우버 같은 그러한 플랫폼 기업을 포함해서 제조나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고객들의 활용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들이 개별적인 기업들의 솔루션을 쓰면서 생각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노력 지수 등을 전체적인 커스터머 전위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타겟 세그먼트가 어딘지, 즉 어느 고객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액티비티를 할 것인지를 발굴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의 목소리, 최종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즉각적인 개선 행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품 개발이나 혹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리서치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의 피드백들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로도 수집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링글시켜서 인사이드를 도출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경험에 관계된 그러한 사례로서는 코카콜라나 그 다음에 진로우, 그 다음에 홀푸드, 뉘앙스나 이런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직원들의 성과를 위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러한 직원들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몰입 정도나 그 다음에 성취감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지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서로 동의하에서 그런 지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안스 같은 그런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턴오버 레이트, 즉 입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손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한 턴오버 레이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늘리고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홀푸드 같은 곳에서는 리더가 되는 그러한 타겟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리더로서 선정되지 않은 직원들의 어떤 개선 활동들을 어떤 측면에서 도와줘야 할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의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우버가 일부 서비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글로벌하게는 가장 큰 그러한 공유 경제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버에서는 탑승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탑승 고객들은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사들을 그리고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라는 것과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에 코비드 환경이라서 조금 이용자가 줄었습니다만 우버의 전 세계 이용자는 시간당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0분의 1 정도만 응답을 하더라도 시간당 10,000명 이상의 응답자들이 실시간으로 그러한 피드백, 간단한 두 가지의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피드백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우버는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경험 데이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버가 그동안 수집하고 있는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함께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해당 탑승 고객이 탑승한 그러한 자동차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지불한 요금 체계, 우버 요금 체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서 요금 체계가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탑승을 했는지, 그리고 드라이버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실제 운영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좀 더 인사이트를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경험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만족하는 고객이 어떠한 드라이버와 어떠한 경로 그리고 어떠한 차종의 그러한 매치가 되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큰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에서만 끝난다면 좀 더 적극적인 고객의 경험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집된 그러한 고객의 경험을 즉각적인 자동화된 액션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보아도 명확한 고객들의 불만 같은 것들은 자동화된 액션을 통해서 해당 고객에게 즉각적인 자동 콜을 혹은 자동 메일을 혹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모션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전달함으로써 고객들이 내가 피드백을 남겼더니 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피드백을 남기고 점점 더 불만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집된 운영 데이터와 통합해서 활용함으로써 특정 자동차 모델들이 훨씬 더 사용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리고 어떠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드라이버들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재적인 데이터, 비즈니스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데이터를 또한 확보함으로써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경험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심리스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하나의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들, 그리고 운영 데이터와 통합하는 과정들이 단절된 단계에서 끝난다면 그 단계에서의 일순간의 개선 활동에 그치고 지속적인 경험 데이터 활용이나 고객 경험 향상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세스와 그런 데이터를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점차 개선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제 좀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매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우버 같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객 사례 이름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그런 배달 전문 기업이 되겠는데요. 요즘 코비드 환경 때문에 성장세가 아주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접점들, 고객이 주문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배달이 되는 것, 그리고 배달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객센터에 어떤 피드백을 남기는 것들, 이런 모든 다양한 세분화된 접점들에 대해서 고객 경험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경험을 수집함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에서의 고민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수집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은 이메일을 보내서 피드백을 요청하게 되면 거의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비교적 많은 그러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에 또 응답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점별, 나라별로 다른 터칭 포인트에 접속하는 방법들, 최종 고객과 이렇게 접촉하는 방법들을 따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수집된 각 접점별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접점에서 고객들의 불만 요인이 커지는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점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높였을 때 수익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같은 것들을
오데이터와 연결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송 시간이 그동안의 경험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통해서 수입한 결과로 배송 시간이 예를 들어서 1분이 단축되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 해당 시점의 만족도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높아졌기 때문인지 같은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전이웹을 통해서 각 그 터치포인트별 만족도 그리고 세그먼트별 만족도를 이렇게 확인하고 오데이터와 통합해서 개선 사항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용도로 딜리버리 히어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볼 그러한 사례로는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는 본인들의 음악 플랫폼을 고객들한테 제공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인지, 특정 기능에서는 특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좀 더 해당 기능을 잘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운영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반응 데이터, 즉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다시 한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운영 데이터를 검증하고 하는 지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도 가장 사용성이 높고 그리고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로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특정 채널에서 나오는 음악만을 지속적으로 듣게 돼 있는데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스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그 해당 기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킵이라는 기능 아이콘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어떻게 넣게 되면 가장 해당 기능을 잘 활용하고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 이런 조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특정 아이콘이 실제로 가장 좋은 그러한 스킵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당 아이콘을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좋은 아이콘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스킵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를 혹은 이게 무료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라는 그러한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고객의 반응에 의해서 얻어진 그러한 어떤 선호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의해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봄으로써 그 해당되는 기능 즉 스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왜 해당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선택을 하지 않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원인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에는 어떠한 고객사들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뭐 삼성이나 현대기아자동차, 효성두산, LG 같은 고객들이 있고요.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우한형제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뿐만 아니라 그리고 컨설팅까지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고객들도 편안하게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어떻게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트릭스의 대시보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화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지표를 넣고 이제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표현되는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 사용자들의 어떤 경험 데이터들, 수입된 경험 데이터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우버 같은 경우에 여러 드라이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러한 운영 데이터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링크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례로서 온라인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고객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이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맵을 통해서 특정 시점별로 해당되는 시점에 최종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은 포스트 트랜잭션 단계의 그러한 고객 경험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즉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몇 프로가 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목적 달성률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방문한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만족스럽게 완료를 했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했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만족도 추이 같은 것들을 단 시점, 즉 특정 쿼터나 혹은 특정 월만으로 이렇게 측정하는데 끝나지 않고 히스토리컬하게 시계열로 봄으로써 어떤 시점에 만족도나 그 다음에 사이트 목적 달성률이 떨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이렇게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지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떨어지는 시점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시점에 보시게 되면 제품 구매를 하러 들어왔는데 컴플리션 레이트, 타겟 컴플리션 레이트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만족도의 저하 요인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그에 대한 원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를 하고자 했을 때 왜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뭐 배송 일자가 정확하지 않았다, 가격이 비싸다, 웹페이지가 너무 불편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에 제품이 비싸거나 혹은 배송 일자가 정확하게 매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구매에 대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2019년 5월 달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손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원인, Y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이제 퀄트릭스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어떤 분석 뷰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XMI 디지털 점수, 즉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디지털 만족도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타겟 지표 대비 각 시기별로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것들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방문 목적별로 만족도와 함께 얼마나 해당 페이지 혹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편했느냐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방문율, likely to revisit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정 목적에 대해서 해당 페이지나 서비스를 다시 방문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을 그러한 고객 의향을 물어보는 것들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주로 우리 서비스나 우리 플랫폼을 방문하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문 목적이 특정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라이버 분석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 요인이 있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그러한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통계적으로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도가 가장 높고, 지금 Y축으로 높아질수록 이렇게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Y축으로 높아지면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항목에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가 있고, X축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면 다시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그런 용의가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또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걸 또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바구니 분석은
열심히 해당 서비스나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가놨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 시점에 바로 고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구매를 포기했느냐? 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현재 시점에서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정량적인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품 가용성을 한번 볼까요? 즉 제품 가용성, 물건을 사려고 했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라는 거겠죠.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제품 가용성에 대해서 구매 포기 이유는 한 10% 정도 됐지만 재방문 의사는 100%입니다. 즉 재고가 지금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불만스럽거나 다시 방문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다. 재고가 있을 때는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보여지는 거고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결제 방식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방식의 이슈로 떠나갔을 때는 절반의 고객이 다시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즉 본인이 결제를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결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이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를 방문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제 방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때로는 결제 방식의 이슈가 본인이 원하는 카드들이 없거나 혹은 결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들로 텍스트 분석에 이제 남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개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별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각각의 다른 페이지들이 다른 기능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페이지에 방문한 고객들이 정말 해당 페이지에서 만족스럽게 어떤 구매라든지 정보 검색에 기능들을 활용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메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기능들이 될 수도 있는데 상품에 대한 소개가 될 수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 랜딩이라고 하는 즉 초기 페이지의 만족도가 즉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다른 페이지에 비해서 초기 랜딩 페이지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랜딩 페이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좀 더 살펴보기로 하면 랜딩 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하는 그러한 검색 기능들이 없거나 그 다음에 리뷰를 보기 위해서 뭔가 이동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기능들이 좀 더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엔 과연 어떤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 모바일 앱으로 이루어진 경우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의 사용자 경험들도 저희가 다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앱에서 보았을 때 상품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커멘트, 즉 다양한 소셜 사이트에 남기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역시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이러한 해당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피드들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국가별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커멘트가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주제를 말할 때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같은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분석이 수많은 그러한 사이트에서 남기는 소셜 사이트에서 남기는 내용에 자동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사이트에서 내용들이 바로바로 이제 추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올려질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수집된 내용들을 운영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경험 데이터를 통합해서 통계적으로 또한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분석은 복잡한 R이나 파이썬 프로그래밍 필요 없이 바로 그 플랫폼, 즉 퀄트릭스 내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지표와 가장 큰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진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는 사용의 편리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의 p-value도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사용을 편리하게 플랫폼 사용을 편리하게 한다면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재방문율도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 비주얼 디자인과는 통계적인 유의미성 관계가 많지 않다. 즉 디자인이 아무리 화려해도 전체적인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헬프풀 컨텐츠, 뭐 되게 많은 컨텐츠를 넣는다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전체적인 만족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복잡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래프를 굳이 이렇게 눈여겨서 분석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 모델 자체를 만들어서 ease of use가 overall satisfaction score의 96%를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바로 리그레이션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상대적인 중요성을 따로 뭔가 지표들을 어느 시스템이나 어느 툴에 넣고 돌리실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표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지표들은 기여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성공을 가져오는데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물론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보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음으로써 그에 대한 원인, 그 개선 방향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 해당되는 편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이제 또 다음번 릴리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또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현재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감사 메일을 통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10분께 설문을 남겨주신 10분께는 이제 도미노 피자 세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채팅창 상단에 있는 URL을 통해서 설문에 참석해 주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